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HLB 제약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시트리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을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HLB 제약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HLB랑 테라퓨틱스 글로벌을 했었죠. 그리고 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양군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 다음에 우회 상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G3 BNT 그 다음에 이거는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는 시트리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부분은 차후에 뭐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HLB 제약입니다. 23,550원으로 거의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되는 회사. 매출액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적자 폭은 신기하게 늘어났다가 약간 또 다시 감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업 자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경영을 갖다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영을 이상한 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절대 아닌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적자 폭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부채 비율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이런 거는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부분 때문에 덜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한참 못 미치는 상황.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BPS 청산 가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와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어느 정도의 확인을 해보고 장기 투자인지 아닌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볼게요. 자, 최고 실적이 눈앞에 달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의약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5%가 늘어났다. 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하는 건 맞겠죠.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가시적인 표가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 베리스모 지분을 확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의약품, 건기식, 신약 개발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가 적자 폭이 그렇게 큰데도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의아하죠, 이게. 왜냐면, 뭐, 잘 나가는 회사면은 사업을 갖다가, 뭐, 사업 영역을 늘릴 수가 있겠죠, 사업 영역. 미국에도 진출할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이나 국내 코스피 기업들 중에 한 개 기업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처럼 매출액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상한 소규모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요. 이런 거 뉴스에 띄워서 이제 주가 올리기 좋거든요.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보시면은 지분의 9.1%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투입을 한 거는 뭐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또 왜냐면 이런 회사에다가 누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베리스모 지분의 35%를 갖다가 확보를 했다. 이 정도면은 경영권을 갖다가 가져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한 65%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회사는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경영권 위협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지섭씨 등의 200억의 3호 CB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소지섭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리스트를 봤는데, 여기에 뭐 중해홀딩스 같이 뭐 좀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CB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이거는 회사가 만약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가 당한다 하더라도 주주보다 우선해서 회사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런 걸 보고 사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물리고 뭐 거래 정지 당하면은 손실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200억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뭐 파산 신청을 하고 뭐 정리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지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소지섭이 뭐 투자를 했는 데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고, 공인된 인물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인 인물. 근데 보시면은 그 유사투자 자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쪽도 많은데 안 좋은 쪽도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유사투자 자문 중에 탑 5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연예인을 갖다가 광고 모델로 많이 쓰죠. 청모 뭐 하는 거기에 보시면은 뭐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바꾸는 식으로 많이 쓰죠. 이건 마케팅의 한 수단입니다. 후광 효과라고 해서.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반기니까 전년도에보다 딱 곱하기 2를 해주면 올해의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신경정신 실제로 많이 늘어났고요. 피부는 이미 늘었죠. 초과했죠, 작년보다. 그리고 항진균 늘어났고 수탁도 훨씬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군이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 작년보다 적어도 한 15%에서 20%는 올해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매출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 아까 이 기사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가동률도 보시면은 이제 과거보다는 다르게 80% 이상을 갖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건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기본적인 수치. 이제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면 판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판관비가.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증가를 했죠. 이것도 좀 반기니까요. 보시면은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40억 정도를 더 그 판관비를 쓴 거예요. 판관비를 이만큼 썼다는 거는 리베이트를 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겠죠. 이러니까 매출액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쓰여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기타 포괄 자산에서 이렇게 35억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났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HLB 테라퓨틱스 이게 평가손익이 한 35억 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 기간 올해 기간 동안 반기 동안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HLB 어제 말씀드린 대로 뉴스 이게 뜨면서 간암에 긍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가치 상한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최근에는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까지는 파킨슨이나 뭐 이런 치매 치료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비만 치료제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건강에서 미용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그런 거고. 이 위에 있었던 이 부분은 그 이전에 C3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의 주인이 HLB 제약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식품 위주로 많이 팔더라고요. 건강식품 위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약회사답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은 신약을 개발해서 어떤 모멘텀을 띄워야 되는 건데 이게 HLB가 어떤 약을 갖다가 뭐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HLB 제약을 통해서 어떻게 밀어주는 쪽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 있죠. 셀트리온이 약을 만들고 셀트리온 제약과 뭐 셀트리온 거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면 뭐 DDS 연구팀이랑 이렇게 제재 연구팀이 있는데 이건 제네렉이라는 그런 건데 뭐 이거는 거의 그 바이오시밀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고 DDS의 작동 원리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암, 당뇨, 비만, 탈모 등 같이 만성 치료제. 그러니까 이거는 해놓으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게 그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만 조금 더 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매출액의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자 직원 등의 현황 보시면은 판관 그러니까 그 영업직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제조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연구 인력이 조금 적은 게 안타깝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간도 오래되지 않았죠.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 자체가 하나가 길게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약 이름은 제약인데 제약 회사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미사원 전환사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사채
회차가 많을수록 한계 기업이었다고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 회사도 뭐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상환사채 잔액이 183억 정도.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HLB 제약 이거 보시면은 갑자기 이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게 아마 HLB가 여기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됐을 거고, 쭉쭉 이게 또 보면은 HLB랑 비슷하게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환사태 또 전환하고 여기서 또 하고 전환하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최대가 나왔다고 했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관비를 어거지로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팔고 있는 그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회사 자체는 HLB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HLB 흐름, 그러니까 HLB 신약 리보세라닙의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식으로 변동이 계속 심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뭐 했지만 그 다음에는 거래량 없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갔을 때부터 거래량이 누가 봐도 확실히 적죠. 그러면 이게 과연 끌어올린 주체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랬을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먹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HLB에 대해서, 일단 HLB가 살아야지 이 관련 그룹들이 사는 거니까,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가 183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제약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경쟁력이 있는 쪽이 아니라 본업에서 조금 밀리고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물건을 파는 거에 의해서 매출액은 늘릴 수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뭐 리베이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공을 해서 매출액을 늘린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내가 팔았는데 판 만큼 이상보다 적자가 난다는 거는 회사의 존속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가장 긴장해서 보셔야 될 거, 이 증거금 100%, 제약회사 중에 증거금 100% 거의 없습니다. 신용이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한번 경계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